이정료 650억 원, 그 돈의 세금은 누가 내는 걸까요? 이강인이 2026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두 구단 사이의 오간 이정료는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50억 원 규모라고 보도됐습니다. 이정료 뉴스에 나온 큰 숫자를 선수 개인의 연봉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 650억 원, 이강인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료는 새 구단이 원래 소속 구단에 지급하는 돈이라서 선수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구단이 들고 있던 선수 등록권에 값을 치른 거래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구단과 구단 사이에서 오간 돈이고 선수 통장을 거쳐가는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여지가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니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수 개인에게 실제로 꽂히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새 구단과 맺은 연봉과 계약금이죠. 세금 이야기는 650억이 아니라 바로 이 연봉과 계약금에서 출발합니다. 뉴스에 뜬 숫자가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구분을 알아야 다음에 나올 거주자, 판정과 신고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정료 이야기에 이어 이번엔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해외 구단에서 뛰면 한국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질까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갈림길은 거주자 판정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뛰는 운동선수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면 비거주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머무는 기간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함께 살림을 꾸리는 국내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국내에 남아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소득을 어디서 벌었느냐보다 생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본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권 도장 개수만 세어보고 나는 해외 소득자라며 넘겨버리면 곤란합니다. 한국에 가족이 살고 있고 집 한 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판정은 정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즌 내내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배우자와 아이가 국내에 살고 있다면 그 연결고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해외로 나가는 순간 한국 세금과는 무관해진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무엇으로 가를까요? 그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거주자를 가르는 공식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거주자로 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걸려도 거주자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소란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아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정에서는 체류 일수를 세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내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리고 국내에 남은 자산, 이 세 가지입니다. 해외 리그에서 아무리 오래 뛰어도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국내에 남아 있으면 거주자 판정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셋 다 정리하고 국내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었다면 비거주자 판정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스스로 점검할 때도 며칠 머물렀는지 세는 것보다 이 세 항목부터 하나씩 짚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여러 해를 일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살고 있고 국내에 아파트나 예금 같은 자산이 남아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가족까지 모두 해외로 옮기고 국내 자산도 정리했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도 국내에 무엇을 남겨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셈이죠. 결국 183일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 남겨둔 생활의 흔적 전체를 보는 셈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스페인에서 이미 낸 세금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
둘 다 내는 걸까요? 거주자로 판정되면 그 다음 질문은 신고의 범위로 넘어갑니다. 국내에서 번 돈이든 국외에서 번 돈이든 하나로 합쳐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나라별로 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해 소득을 한자리에 모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스페인에서 받은 연봉이든 계약금이든 국외 원천 소득으로 잡혀서 국내 신고 대상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한번 놀랍니다.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뗐는데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 싶은 거죠. 그런데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물리지는 않습니다. 국외 원천 소득으로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말 그대로 현지에서 떼인 세금을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말은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낸 만큼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두 번 부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국에 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내가 서류로 보여줘야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증빙이 곧 돈이에요.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내역을 챙겨두지 않으면 돌려받을 몫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 100만 원을 냈다고 해볼게요. 서류가 있으면 그 100만 원은 한국에서 낼 세금에서 빠지고 서류가 없으면 없던 일처럼 지나갑니다. 종이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실제 부담이 갈리는 셈입니다. 버는 금액이 커질수록 그 한 장의 무게도 같이 커집니다. 거주자 판정만큼 무겁게 챙겨야 할 게 이 증빙 관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스페인 세율에 달려 있겠죠. 그렇다면 스페인 세율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스페인 소득세는 중앙정부 세율과 자치주 세율이 겹치는 구조로 알려져 있고 소득 구간마다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이 맺은 조세 조약에도 예능인과 체육인의 소득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활동 장소마다 갈리기 때문에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얼마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확인이 끝난 뒤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지점은 하나 남습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냈든 거주자라면 한국의 신고 의무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지 세율이 높든 낮든 그것이 신고를 건너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소속 리그가 스페인이라면 매 시즌 현지에서 원천 징수되는 금액과 항목을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율이 확정되지 않아도 내가 낸 기록을 모아두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니까요. 이 흐름은 축구 선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분도 같은 규칙 위에 서 있습니다. 해외 회사에서 원격으로 급여를 받거나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의 크기만 다를 뿐 거주자로 판정되는지와 외국에 이미 낸 세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두 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본 거주자 판정과 소득세법 제57조 외국 납부세액공제 결국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국내에 며칠 머물렀는지 출입국 기록으로 직접 세어보세요. 183일이라는 기준선을 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세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세금이 이미 떼인 소득이 있다면 원천 징수 내역서를 지금 내려받아 보관해 두세요. 이 서류 한 장이 나중에 돌려받을 몫을 지켜줍니다. 받은 그때 바로 모아두면 신고할 때 찾아 헤맬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가족과 재산이 남아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외 소득을 함께 올릴지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가족과 재산이라는 조건 하나가 거주자 판정을 가르는 열쇠였다는 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오늘 저녁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적료 650억이라는 큰 숫자에서 시작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과